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눈물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입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집값 안정을 넘어 불공정한 자산 축적의 고리를 끊고 사법 정의를 바로 쓰려는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국 공급을 위축시키고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주택자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자산가들은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소위 부자들 한국 탈출 현상이 현실화되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양쪽의 우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 풍선 효과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정책의 목표는 옳지만 그 방식이 과연 실용적이고 부작용은 없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2차 특검 후보 추천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검찰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인지 여사인지 신분도 불분명한 인물의 국정농단 의혹에는 눈 감으면서 오직 전 정권을 향한 칼날만 휘두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김현지 실장 의혹이든 모든 사안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투기 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내부 다툼만 할 뿐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가 프레임이라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시를 띄우고 자산 투기 사회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근로 의욕만 꺾이고 사회적 박탈감만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야당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은 답답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현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조작이나 실패로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결과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또한 강력한 여당에 맞서기 위해 야당이 내부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야당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정부 탓만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5,200포인트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제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나 특정 정치인의 퇴직금 꼼수 같은 자극적인 이슈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이 정부의 성과라는 주장은 과장됐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덕분이지 현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논란들이야말로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항일 강사 같은 애국지사는 탄압하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시끄럽고 국정은 난맥상에 빠져 있습니다. 코스피 숫자 뒤에 가려진 민생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 같은 문제는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비리입니다. 경제 지표와 사회적 이슈를 분리해서 각각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코스피 상승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심지어 김건희, 윤석열, 김어준, 유시민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식의 출처 불분명한 음모론까지 동원해 국정을 흔드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팩트에 기반해 토론해야 합니다. 음모론을 비판하시면서 정작 정부 여당은 투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의원이 민간 공급 확대를 주장하니 투기 촉진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인 토론을 막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에게 히스테리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논란이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수렴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코스피 5200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불안감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민을 믿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을 무시한 정책과 정치적 목적의 사법 개혁은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그리고 비난이 아닌 실용적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합니다.